안녕하세요. 78세 된 박종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아찔했던 순간이자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을 준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습관을 가지고 계실 텐데 제 경험담을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별다른 큰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지내왔다고 자부했었거든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당뇨 초기 진단을 받았고 혈압약도 먹고 있지만 그래도 또래분들에 비하면 꽤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25세부터 60세까지 35년 동안 중소기계부품 제조업체에서 생산관리 일을 했습니다. 처음엔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서 퇴직할 때는 팀장까지 했으니 그럭저럭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한 셈이죠. 퇴직금으로 4,200만 원 정도 받았고 지금은 국민연금 월 72만 원과 기초연금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75세인 아내 순자와 경기도 안산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월세 45만 원짜리 21평 집인데 젊었을 때는 내 집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자식들 결혼시켜주고 전세금 도와주다 보니 그런 여유는 없어졌네요. 아들 둘, 딸 하나 있는데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작은 아들은 부산에서 치킨집을 하고 딸은 인천에서 간호사로 일합니다. 다들 각자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가끔 안부 전화 정도는 해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일은 2019년 가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73세였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근처 중앙공원으로 산책을 다녀왔고 집에 와서 아내가 차려준 아침을 먹었어요. 오전에는 뉴스도 보고 이런저런 TV 프로그램을 봤고 점심 먹고 나서는 습관적로 낮잠을 잤습니다. 오후 3시쯤 되어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를 틀었어요. 마침 제가 좋아하는 일일 드라마가 시작하려던 참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가장 좋아하던 습관이 있었습니다. TV를 보면서 박하사탕을 입에 넣고 있는 거였어요. 단맛이 입안을 달콤하게 해주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드라마 보는 재미도 배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도 소파에 편안하게 누워서 박하사탕을 입에 넣었습니다. 평소처럼 천천히 녹여 먹으려고 했는데 드라마 내용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만 집중하게 되었어요. 주인공이 위기에 처한 장면이었는데 제가 너무 몰입한 나머지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키려고 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탕이 목 뒤로 넘어가면서 기도를 막아버렸어요.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이 들면서 숨이 막혔어요. 처음에는 기침을 해서 뱉어내려고 했는데 기침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숨이 가빠지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서 부엌으로 뛰어갔어요. 여보야. 말을 하려고 했는데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에서 쌕쌕거리는 소리만 났어요. 아내가 제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목을 가리키며 손짓으로 표현했어요. 아내도 순간 상황을 파악하고는 제 등을 두드려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탕이 목에 걸렸구나. 고개를 숙이고 기침을 해봐. 하지만 기침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고 의식이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재빨리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급합니다. 우리 남편이 사탕이 목에 걸려서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전화를 받은 직원이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아내 혼자서는 하기가 어려웠어요. 10분 정도면 구급차가 도착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버티세요. 하지만 저에게는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이대로 죽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다행히 구급차가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서 구급대원 2분이 올라왔어요. 상황을 파악한 구급대원이 저를 바로 눕히고 응급처치를 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정하시고 힘을 빼세요. 전문적인 손길로 제 목 부위를 확인하더니 작은 기구를 이용해서 사탕 조각을 빼내려고 시도했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사탕 조각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시원하게 숨을 들이마실 수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너무 안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은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기도에 손상이 있을 수 있고 흡인성 폐렴 위험도 있으니까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아내도 함께 따라왔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저보다 더 힘들어 보였어요.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목 부위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었어요. 다행히 기도에 큰 손상은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며칠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령에서 이런 기도 폐쇄는 정말 위험합니다. 자칫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아찔했습니다. 평생 별일 없다고 생각했던 작은 습관이 이렇게 큰 위험을 불러올 줄이야. 병원에서 3일간 입원했습니다. 처음에는 흡인성 폐렴이 올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런 합병증은 없었어요. 다만 입원하는 동안 혈당 수치가 평소보다 높게 나왔고 수면 중에 무호흡 증상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더 이상 젊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입원비와 각종 검사비로 11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그 정도였지 그렇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우리 같은 노인에게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퇴원 후에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집안에 있던 사탕을 모두 치워버렸더라고요. 이제 사탕은 절대 안 돼. 아내의 단호한 목소리를 들으니 저도 반성이 되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TV를 볼 때마다 입이 심심해서 뭔가 먹고 싶어졌어요. 무의식적으로 사탕을 찾다가 없다는 걸 깨닫고는 허탈해지기도 했고요. 자식들도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특히 간호사인 큰딸이 제일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 누워서 뭔가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해요. 병원에서도 그런 사고가 종종 일어나거든요. 딸의 전문적인 조언을 들으니 더욱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조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습관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하는 일이었어요. 가족들과 상의해서 몇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누워서는 절대 음식을 먹지 않는다. 둘째, 사탕을 먹을 때는 반드시 앉아서 먹는다. 셋째, TV를 볼 때는 물만 마신다. 넷째, 음식을 먹을 때는 천천히 충분히 씹어서 먹는다. 처음 몇 주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40년 넘게 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TV를 보다가도 자꾸 뭔가 먹고 싶어졌고 가끔 깜빡하고 누워서 물을 마시려다가 아내한테 지적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23개월 지나니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TV를 볼 때도 물만 마시는 게 자연스러워졌고 무언가 먹고 싶을 때는 일어나서 식탁에 앉는 것도 습관이 되었어요. 오히려 이런 변화가 전반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선 당뇨 관리가 좋아졌어요. 사탕을 덜 먹게 되면서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으니까 소화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TV 시청 시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누워서 편안하게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는데 앉아서 보니까 적당히 보고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에 산책을 더 많이 나가거나 경로당에 가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젊었을 때는 괜찮다 하면서 대충 넘어갔던 일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위험해진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도 안전교육을 자주 받았어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는데 정작 제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80대 할머니는 포도를 먹다가 같은 사고를 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저보다 더 심각해서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견과류를 먹다가 사고가 났는데 기도에 손상이 생겨서 몇 달째 치료받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경로당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제법 되더라고요. 나도 엿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혼났다. 우리 집 영감은 떡을 먹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분들에게 제 경험을 자주 들려드려요. 나이 들면 침 넘기는 것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조심하세요. 누워서 뭔가 드시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죠.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 나는 괜찮다고 하시던 분들도
제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래, 조심해야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응급처치 방법도 배웠어요. 하임리히법이라고 하는 건데 뒤에서 배를 안고 위로 밀어 올리는 방법이에요. 혼자 있을 때는 의자 등받이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19 응급처치 앱도 핸드폰에 깔아놨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기가 쉽지 않지만 생명과 관련된 일이니까 열심히 익혔습니다. 지금은 사고가 난 지 5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었거든요. 가끔 TV를 보다가 예전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참 편하게 봤는데라는 생각도 들지만 동시에 그때가 얼마나 위험했는지도 떠오릅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조심스럽게 사는 게 더 마음이 편해요. 아내도 처음에는 저를 감시하듯이 지켜봤는데 이제는 완전히 안심하고 있어요. 여보, 많이 달라졌네. 이제 안심이야 라고 말할 때마다 제가 정말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도 예전보다 덜 걱정하는 것 같아요. 특히 간호사인 딸이 아버지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하시니까 안심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요즘은 보건소에서 하는 건강교육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강의도 듣고 심폐소생술 교육도 받았습니다. 배우는 재미도 있고 혹시 다른 분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건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나이가 들수록 작은 것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별일 아니었던 행동들이 나이 들어서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습관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내 나이에 무슨 습관을 바꿔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물론 처음 몇 달은 힘들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자연스러워졌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을 걱정시키지 않는 것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제가 조심하지 않으면 저만 위험한 게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어해요.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가 가족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바꾸시길 권합니다. 누워서 음식을 드시는 것, 특히 사탕이나 견과류 같은 걸 드시는 건 정말 위험해요. 나는 지금까지 괜찮았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저도 70년 넘게 괜찮았다가 그날 갑자기 사고가 났잖아요. 간단한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음식을 드실 때는 반드시 앉아서 드세요. 급하게 먹지 마시고 천천히 충분히 씹어서 드시고요. TV를 볼 때는 물만 드시거나 아예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기본적인 응급처치 방법도 알아두시고 119 신고하는 방법도 미리 익혀두세요. 가족들과도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 미리 이야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78세가 되었지만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도 받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식단 관리도 신경 쓰고 있어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편하고 즐거운 것보다는 안전한 것을 선택하죠.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지금은 이게 더 마음이 편해요. 가끔 젊은 분들을 보면서도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저렇게 급하게 먹어도 되나, 저런 자세로 먹어도 괜찮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젊을 때는 괜찮아도 나이 들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좋은 습관을 기르시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작은 변화가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이에는 건강이 곧 재산이죠. 하루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더 조심스럽게 더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한 노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주의만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들이에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조심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행복한 노후 만들어 가세요. 감사합니다.